자,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부분은 소화. 소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용어 암기가 조금 동반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소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 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줄여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크기를 줄이고 우리가 흡수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흡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원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삭제가 된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소화와 두 번째는 화학적인 소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계적, 화학적.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풍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살짝 다뤘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곳에서 기계적인 소화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음식물의 크기만 줄어드는 소화, 이걸 우리가 기계적인 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크기를 잘게 부수는 것, 작게 만드는 곳이 어디죠? 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입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화학적인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들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하는 것,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 바로 화학적인 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성질이 변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소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케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할 때 그러한 음식물들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는 곳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이 직접 이동합니다. 음식물이 직접 이동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우리가 음식물이 어디로 가장 먼저 흡수가 되나요? 들어오게 되나요? 어디로 우리 음식을 흡수하니? 그렇지, 입으로 가장 먼저. 그래서 입을 통해서 그 다음은 식도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장을 거친 후에, 자,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걸 쭉 쓴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항문까지. 아이고. 항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화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소화샘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소화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음식물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지만 소화에 도움을 줘요.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냐? 소화, 효소라든지 혹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곳, 도움을 줘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소화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화샘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침샘에서 뭐가 만들어지겠니? 침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자라고 하는 곳, 여기 별표 하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거든. 참 신기하지?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간에서 생성을 해요.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쓸개즙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쓸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쓸개에서 뭐 하는 거냐? 저장을 하고 다음에 분리를 하는 곳이 바로 쓸개예요. 이거 2가지 때문에 제가 소화샘을 굳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등장을 했냐? 저 소화효소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화효소. 자, 소화효소라고 하는 친구는요, 음식물을 더 작게 분해하는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화학적인 소화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화학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체온 범위에서. 자, 여러분, 체온 범위라고 하면은 요즘 시국이 워낙 이렇기 때문에 더 잘할 겁니다. 36점, 몇 도지? 몇 도? 그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해요. 즉, 무슨 소리냐? 뭐 쓸개질 말고 침샘에서 보게 되는 침을 팔팔 끓이면은 저 소화 효소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쌤, 활발하게 작용한다라고 했지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팔팔 끓이게 되면은 오히려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번 주 숙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왼쪽을 한번 지워보고 진짜 소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화관에 따라서 소화를 과정을 공부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것, 즉 필수 영양소 3가지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영양소 3가지가 어떤 식으로 흡수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 몸속에, 즉 입으로 가장 먼저 들어올 때 주로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녹말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먼저 분해되는 게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엽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해가 되는 것이냐? 가장 먼저 분해되는 장소가 바로 입이에요. 그 다음, 입에서 모든 녹말을 다 엽당으로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외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분해되는 장소는 바로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자, 입에서는 그럼 어떤 친구 때문에 분해가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침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 이자의 별표치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자에서 생성된 이자액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이 이자액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분해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소화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한 이유 첫 번째, 이 성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이냐? 침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자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이름이 바로 아밀레이스 라고 하는 이 성분 때문에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엿당이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기가 쉽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는 광합성의 첫 번째 산물이었던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엿당이 누구 때문에 또 이렇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것이냐? 바로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단백질은 녹말과 달리 뭐 특정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백질, 그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해. 녹말 같은 경우는 1차로 소화가 되었을 때 엿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단백질은 그냥 그대로 분해가 되어도 단백질, 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그런 분해가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분해되는 장소는 어디냐? 위에서 분해가 되고요. 그
그 다음은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위에 어떤 친구 때문에 저렇게 분해가 되는 것이냐? 위에서는 어떤 친구가 나와? 강한 산성 용액인 위액이 단백질을 녹여요. 그 다음 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별표까지 치라고 얘기했던 이자에서 생성된 이자액 때문에 또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성분 이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성분 이름 기억해보자. 위에게는 콜라 생각하세요. 콜라.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해. 펩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펩신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분해가 돼요. 그 다음은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이 친구를 단위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울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양제 광고 보면은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내용 등장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또 누구 때문에 분해가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남았죠? 지방. 자, 이 지방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그냥 제일 처음에도 지방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지방도 단백질이랑 마찬가지로 1차로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지방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내가 이것 때문에 기계적인 소화랑 화학적인 소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지방이 가장 제일 처음 분해되는 장소는 소장이에요. 소장에 누구 때문에 분해가 되는 것이냐? 바로 쓸개즙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분해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쓸개즙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냐? 내가 방금 얘기했지. 이거 설명하겠다고. 무엇이냐? 이 쓸개즙은 기계적인 소화를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지방의 크기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쓸개즙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지방이 분해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분해가 되는 것이냐? 바로 소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분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성분의 이름이 있어요. 성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라이페이스예요. 그러면 지방이 마지막에 우리 몸에는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 세리드, 이렇게 소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러한 효소가 있을 때는 화학적인 소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유일하게 쓸개즙만 기계적인 소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지방 같은 경우는 소장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첫째, 이자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다 분해시켜 못 시켜? 다 분해시키죠. 그쵸? 탄단지를 전부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다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가 흡수가 되네요. 그쵸? 그럼 그 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소장의 흡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소장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음식물과 닿는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융털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 자, 이 융털이라고 하는 친구의 역할은 내가 방금 구두로 얘기했다시피 표면적을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저 융털이라고 하는 곳에는 첫 번째 모세혈관이 존재해요. 자, 이 모세혈관으로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분들, 즉 우리가 그것을 수용성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하나 더 무기염류까지 이렇게 세 친구들이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친구들을 흡수하는 암죽관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해요. 이 암죽관이라고 하는 곳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지방 성분은 잘 녹는 성분들, 즉 지용성 영양소가 여기로 흡수가 됩니다. 누가 흡수되는 거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우리가 소장까지 왔네. 소장 다음에 누가 있어? 대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로 H2O, H2O가 뭐니 얘들아? 물, 즉 물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이 대장이다. 그리고 흡수된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은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제 책에도 이 암죽관으로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제가 써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시면은 지금은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만들어드린 책 26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은 각각의 소화관에서 어떤 친구들이 분해가 되는지를 그림으로 이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보시고 입에서는 뭐가, 위에서는 누가, 소장에서는 누가 분해되는지를 연습, 그리고 암기, 그리고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